안녕하세요. 저는 1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이 신청사연 라디오 사연을 들으면서 그나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여 시기 좋게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보다도 직급을 빨리 달았던 케이스였죠. 어린 나이에 빨리 진급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에서 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직장 내 질투라든지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능력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는 마인드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그렇게 이악 물고 회사를 다닌 결과 최연소 나이에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 살았을 무렵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건 바로 직장 후배였습니다. 아니,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거리처가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그쪽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팀장님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제 남편은 직장 후배였어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회사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가 아닌 후배였어요. 독하게 일만 하던 저에게 안시처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남들은 독하다, 여자가 저렇게 악자 같아서 뭐하냐라고 욕했지만 남편은 늘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회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2년 차라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자기 씀씀이가 좀 커서 그런가?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시고 돈벌이 수단이 안 되시니까 내 월급으로 엄마가 생활을 좀 하셨거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다시 취업하시고 하셔서 결혼하면 절대 이런 돈 문제는 걸림돌 되지 않을 거야. 뭐 돈이야 다시 모으고 하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정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알겠어. 그래도 헛돈 쓴 게 아니니까 뭐. 결혼을 하려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말에 뭐 이해는 가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과 저희 집에서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회사 근처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경제력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갈 상황과 남편의 성실한 점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것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나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 평생 사랑받고 사는 게 아빠는 제일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서방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뭐하니? 가정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 돈보다는 마음 씀씀이가 최고야. 얼마나 자상하고 너한테 잘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잘 살아봐, 우리 딸, 알겠지?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나 집 하는데 보태주시고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고마워서. 자식 하나 딱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못 해주겠니? 걱정 말고 잘 살기나 해. 엄마 아빠는 그거만 바라니까 알겠지? 다행히도 제 행복만을 빌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니 처음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동반자로서 산다는 것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결혼 전 그렇게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좋은 말씀만 해주시던 분은 결혼 후 완전 남이 되었어요. 당황스럽고 이런 게 10월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어쩜 코빼기도 안 비추니? 그게 며느리 태도야? 결혼을 했으면 이 시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 가풍을 익혀야 할 거 아니야? 너 설마 우리 돈 좀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알겠어? 에이, 어머님. 요새 회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 서리 씨랑 같이 들릴게요. 걱정 마세요. 빨리 와. 그리고 올 때 저녁도 해 먹어야 하니까 장 좀 봐와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올 때 장까지 봐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처음이니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퇴근 후 같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댁을 무시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트집을 잡으시며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얼씨구, 너희 6시에 끝나는데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와? 네가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네가 회사에서 우리 서리보다 직급도 높고 뭐 돈도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하셔서 끝나자마자 장 보고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까도 전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머, 언니는 말투가 그게 뭐예요? 무슨 엄마를 가르치는 말투야.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오빠한테 딱 봐도 집에서 어떻게 할지. 뭐라고요? 아가씨, 팩트는 그게 아니죠. 느닷없이 어머님이 갑자기 화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데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훤히 보인다는 말이 좀 듣기 그렇네요. 제가 무슨 이 집의 천적도 아니고. 아, 그래. 엄마랑 너 그만해.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던 분들이 무슨 갑자기 때를 지어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고
식사 후에 어머님이 설거지와 과일까지 깎아오라는 명령에 모든 걸 이행하고 나서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어머님은 무슨 나를 하녀 부리듯 부리더라? 내가 오늘은 더 이상 큰 소리 나기 싫어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서 장 보고 온 다음에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과일 먹은 거 치우고, 내가 이 집 하녀야? 자기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아주 어머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벌써부터 이러기야? 나 진짜 황당해서 그래. 아니, 사실 그렇잖아. 원래 며느리라는 게 다 그런 일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근데 내가 거기서 당신 도와준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이해해. 맨날도 아니잖아, 어? 뭐? 아, 진짜 당황스럽다.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아, 뭐 또 그렇게 얘기해. 그냥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면 될 것이지. 네가 우리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그냥 내 말 들어. 처음 보는 남편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날 큰 충격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풀렸지만 말이에요. 그래, 이런 날이 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애써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넘어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리니 어머님은 당연한 양 저를 부르시며 늘 저를 하대하시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돼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란 식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에 가서 그 이모들 초대 좀 하려는데 어떠니? 아니, 우리 동생이랑 언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너희 집이 넓잖아. 네? 저희 집이요? 아, 어머님, 제가 진작 초대했어야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짬이 안 날 것 같고요. 서리 씨랑 상의해서 날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는 어머님네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시고요. 다음번에. 뭐야? 너 회사가 중요하니? 지금 가족이 중요하니? 아니, 내가 내 언니랑 동생, 우리 아들 집에서 보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그냥 물어본 거다. 네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음식 장만하면 될 것을 무슨 회사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이번 주는 진짜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통보를 하실 게 아니라 저랑 서리 씨랑 상의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런가요? 또 그 가르치는 말투. 너 집에서도 우리 서리한테 그러냐? 애가 얼마나 기가 눌리겠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알겠어? 어머님은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전 일을 하다 말고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을 옥상으로 호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게 뭐 별거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편이 아니라 아직도 본인의 부모님에게 독립이 되지 않은 남자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가 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모님들이랑 식사하신다고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나 일 많은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어머님 뜻대로 밥 차리고 이모님들 맞이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엄마가? 그래, 그럼. 그냥 이모들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생각해.
뭐 회사 일은 자기 아니어도 돌아가긴 하잖아. 자기는? 그럼 자기는 뭘 할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님 말이 법이야? 그럼 어떡해? 그리고 아들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냥 네가 이해해. 벽창호같이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전 정말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결국 그 주말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을 초대했어요. 음식 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막상 그 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 잘 대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들이 못마땅한지 이모님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걸 먹으라고 한 거니? 또 뭐 없어? 이게 다야? 아휴, 넌 이런 좋은 집 살면서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참나. 아유, 그러게. 집은 너무 좋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런 집에 사니까 언니는 좋겠슈? 발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요새 집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언니랑 우리 조카 힘들었겠네. 조카 며느리는 무슨 복이야? 이런 집에 시집도 오고. 네? 뭐 좋죠. 차린 건 없지만 이모님 많이 드세요. 제가 요리 솜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거라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시어머니한테 배워. 그래야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 아니야. 여자는 무조건 내조를 잘해야 해. 조카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 음식 솜씨 좋고 내조 잘하는 시어머니 만나서 아주 복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내내하며 자라란 말이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좀 들었는데 말대꾸도 곧잘 한다며? 그럼 못 써. 땡. 황당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시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욕을 얼마나 하셨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어요. 이 집을 본인들이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겼어요. 솔직히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이 가득한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보시고 제가 아가씨 때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려고도 했어요. 어머, 조카.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아유, 너무 귀엽다. 우리 집에 두면 딱일 것 같은데. 조카 집에는 별로 안 어울린다. 어때? 그래, 이모님 드려라. 어머,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언니네 집에 딱이야. 가져가, 뭐 어때? 우리 아들네 집인데. 아유, 그래도 되나? 다른 것도 골라봐도 되지? 조카 며느리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아주 센스가 있어. 얼마나 돈을 쓰고 돌아다녔는지 아주 집안 곳곳이 여행 기념품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지 뭐. 저리 돈 쓰는 걸 좋아해서. 에휴. 그래도 이런 것도 얻어가고 좋네. 고마워 조카. 가져갈게. 안방에다 두면 딱이야. 예, 너도 골라봐라 어서. 제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들에게 제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함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어머님께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뻔뻔 그 자체였죠. 어머님, 정말 무례하시네요. 제 물건을 왜 함부로 이모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욕을 하셨으면 이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서 뭐 잘못됐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야? 아니, 네 물건이 우리 아들 물건이고 그럼 내 거나 다름없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니? 너 외동이라 그런지 아주 가족애가 없구나. 애가 어쩜 그리 이기적이야? 아주 나 잡아먹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네 욕할 수 있지. 임금님 없을 때도 욕한다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좀 고분고분 하란 말이야. 넌 안 봐도 훤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 집 가지 않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굳이 제욕까지 하실 정도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는 건데 뭐 어쩌겠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주 싹퉁머리 없는 것 좀 봐라. 아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시애밀 내쫓아? 이게 그냥 아주 버르장머리도 더럽게 없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 침을 뱉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제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남편의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나가 그냥. 이 집에서 나 더 이상 너희 집이랑 엮기 싫어. 이게 뭐니 도대체? 어머님 애초부터 나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 나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헤어지자. 깔끔하게 이 꼴 저 꼴 안 보게. 아,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헤어지긴 뭘 헤어져? 그럼 회사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신 못 그러게 할게. 못 그러게 한다고? 진작 그랬어야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 그냥 깔끔하게 끝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마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죠. 막상 아기가 생기고 나니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부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제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도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지만 많이 참았어요. 애 가졌다고 남들 다 가지는 앤데 너무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마라. 너 회사에서도 네가 상사라며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애 쉬게 해줘. 알겠니? 임신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여하튼 부려먹지 말란 말이야. 부려먹다뇨, 어머님. 그리고 요새는 남편이 가정적인 게 좋은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부장적이게 그러세요? 그래도 아직 시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 가졌다고 네 서방 피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라. 알겠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다른 집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데 그저 저희는 혹시라도 본인 아들 힘들까봐 저한테 딱 잘라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도 바란 게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에게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낸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욱더 인정받는 하루하루였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남편감을 인사시킨다고 하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 이 집을 어떻게 소개해? 집구석도 작아가지고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도 알잖아. 그 사람 의사인 거. 그래도 엄마니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아, 어떡해. 우리 집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게 말이다. 뭐 해주진 못해도 번듯하게 사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니? 아, 너네 오빠네랑 잠깐 바꿔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하면 되지. 어때? 괜찮지? 어차피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말? 아, 신난다. 아, 나 진짜 심란했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 보고 실망할까봐. 근데 세원이가 허락해 줄까? 기겁할 것 같은데? 지가 뭐라고 기겁을 해? 내 아들 집인데 지가 뭔데? 하라면 할 것이지. 됐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저희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이없게도 어머님과 쿵짝이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몰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미 남편감 인사 올 건데 강북의 그 집을 어떻게 오라고 하니?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던데 뭐 해주지 못하더라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집 좀 비워줘. 우리 집 갈 거라. 아, 그러면 되겠네. 뭐 하루 정도 오는 건데. 그래도 강남에 사는 게 보기가 훨씬 좋지.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럴게요. 네? 어머님, 집 보고 헤어질 거였으면 진작 걸러야죠. 그리고 아이 짐이랑 이런 걸 어떻게 옮기라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야? 네가 뭔데 어렵대?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아들이 된대잖아. 웃기지 말고 당장 바꿔. 알겠어? 하여간 고분고분이 없어. 고분고분이요? 어머님, 집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시엠이 재량이다. 집 바꿔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들이 된다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게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가족끼리 집 좀 바꾸면 어때서? 난 엄마가 여기 집 달라고 해도 줄 거야. 제정신이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집이야. 당신 권한 있어? 당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막말로 당신도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저 그동안 말 안 하고 살았는데 당신들 진짜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어머, 저 눈빛 좀 봐. 아주 잡아먹겠다. 우리 아들이 저런 기에 둘리고 살았던 거 아니야? 아유, 독해가지고 눈빛 좀 봐. 순간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터졌어요. 정말 늘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두둔하는 남편조차 모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과 이젠 함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딸마저도 이런 인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쿵짝이 맞는 두 모자를 잡아 족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제 확실히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아들 집? 여기 내 집이야. 주인 재량이니 네 아들 데리고 나가. 당신도 나랑 끝인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나가. 뭐? 너 오늘 잘못 먹었냐? 이혼은 무슨?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모자라서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주마. 아주 지잘난 줄 알고 살지? 너 같은 애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알겠어? 버르장머리? 아주 본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네. 본때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기가 막혀서 원.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며 그 즉시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의 뺨을 치고 시어머니를 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난투극이 이어졌어요. 결국 호기롭게 덤볐지만 제 기세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자 남편은 이제서야 큰일이 난 것을 직감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아니, 엄마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리고 나도 집 바꾸는 거 없던 걸로 할게.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됐어. 이미 끝났어.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너랑은 애초에 엮이는 게 아니었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너란 놈. 돈 없고 마마보이에 지 엄마라면 벌벌벌 내가 미쳤다고 이런 놈이랑. 애는 내가 키워. 너희 같은 집구석이랑 엮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엄마였어? 우리 애한테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너란 아빠 있을 바엔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런 할머니도 필요 없고 구질구질해가지고 너네 집구석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절대 변할 마음이 안 보이자 남편은 좌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맞은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제가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악을 써대며 저에게 욕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이 소송이 시누이 남편 될 사람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누이는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시누이가 파혼을 당하자 시댁에선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전 오히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날 업신여기더니 정말 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거짓된 삶으로 시작될 인생, 애초에 빠그러진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아주 파국이었습니다.
그 의사 사이가 뭔지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년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딸 결혼 파탄 내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아냐고? 그냥 고분고분 12마리나 따르지. 감히 뻗대다가 이런 꼴을 만들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네 눈에 피눈물 낼 줄 알아? 어휴, 독한 것.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사람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누가 이기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애초에 의사 집안이랑 이딴 집안이 가당키나 하니? 정신 차려. 당신네는 딱 당신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민폐 그만 끼치고. 저년이? 아주 말대답은. 그래, 아주 끝장을 보자.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회사 상사에 꼴랑 좀 이씨 살았다고 저러는 모양이지? 너 내가 아주 콧대를 더 꺾어놨어야 해. 어디 여자가 직장 다니면서 콧대를 세우길? 조신하게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내 해야지.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깟 회사 좀 다니는 게 뭐가 유세라고? 겨우 그 이유였어? 그래. 그러니 평생 이렇게 발전도 없고 없이 사는 거지. 아줌마, 이제 저 없으니 잘 지내보셔요. 이혼을 하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그리고 집이 좀 더 잘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무조건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에게 설설기고 살길 바랬던 거죠. 절대 맞춰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고, 다행히 제가 더 능력이 있고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의사표현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죠. 남편은 저에게 한 달에 양육비를 주어야 했답니다. 결혼한 기간은 꽤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재산 축적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고 남편은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의 이혼 소식을 알고 능력 없는 남편을 물류센터로 보내버렸죠. 아무래도 같은 곳에서 계속 부딪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자마자 한탄을 하더군요. 네가 회사에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이게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뭐야. 어떻게 내가 물류센터로 갈 수가 있어? 네? 저기요. 저 엄연한 그쪽 상사거든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 공과사는 구분해 주시고 당신같이 모질이한테는 물류센터가 딱이네요. 알겠어요? 그동안 공짜로 회사 돈 받아갔잖아. 이제 몸으로 보답해야지. 더 이상 말 걸지 마.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진짜야, 제발. 그때도 한번 봐줬지 내가. 나 더 이상은 안 참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더라. 그냥 너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그러고 살아.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다 끝이 났어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면접 교섭권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이는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은 차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워킹맘으로서 정말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죠. 누군가 저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평화롭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 제 선택을 존중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딸이 행복해지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싱글맘, 싱글파파 분들이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윗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어?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니야?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 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 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네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제수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의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나 할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재수 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 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 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 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